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요,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네, 산소라고요? 아닙니다. 답은 질소입니다. 네, 질소가 대략 한 78% 정도 되고요, 산소는 한 21%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1%가 뭐 헬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기타 소량의 기체들이 존재하죠. 질소는요, 무색무취합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원소와요 이렇게 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의 그것도 사용하는 그 용례라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생활 주변에 찾아보면 여러분이 그 과자를 사면 과자 봉투가 빵빵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질소를 갖다가 주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소가 무색무취하고 다른 원소와 결합을 안 하니까 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태를, 과자 봉투의 형태를 잡아줘서 내용물을 보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기 중에 78%나 이렇게 많은 질소를 갖다가요, 대부분의 생물들이 잘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체 상토로 된 질소를 갖다가요, 대부분의 생물이 그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변에 바닷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체인 질소를 갖다가요,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식물이 잘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질소 고정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트로젠 픽세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체 상태로 놓여짐을 갖다가요, 이온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그런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질소 고정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다름 아니라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 뭐냐 물으면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효소,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 그죠? 그리고 우리의 또 뭐 핵산,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바로 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 고정이 생명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의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이 자연적인 방법에는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번개입니다. 네, 하늘에 번쩍하는 번개 말입니다. 네, 그 번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소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첫 번째 번개는 정말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번개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각자 해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질산 이온을 형성해서 그것이 이제 비를 타고 내려서 그것이 이제 식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온 형태로 보내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식물이 질소를 갖다가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자연적인 방법은요, 바로 박테리아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콩가 식물의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입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가 질소 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 중에서는 거의 이런 그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통해서만이 자연 상태에서 질소를 갖다가 고정할 수 있는 거죠.
글씨를 갖다가 이제 토양에다 붙잡아 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양에다 붙잡아 매면 그 뿌리 혹박테리아가 붙잡아 매면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적인 방법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 등을 통해서 그래서 질소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번개는 굉장히 그 양이 소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박테리아도 직접적으로 사람이 편리할 만큼 그런 또 식물을 갖다가 더 많이 풍성하게 할 만큼의 그런 게 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질산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하브라는 사람인데요. 1904년에 암모니아 이제 합성수를 갖다가 이 하브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의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대기 중에 질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8% 되는 대기 중에 질소에다가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분해하는 거죠. 거기서 수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시켜서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 하브의 기본적인 인위적인 질소 고정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대기압보다, 그러니까 기압이 있잖아요. 일반 대기압보다 300배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섭씨 5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라 그럴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농업 국가들이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농경에 종사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비료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어떤 선진국이나 그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인위적인 이 질소 고정이야말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이 인위적인 방법이야말로 어쩌면 이 이제 20세기, 21세기에서 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베푼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위적인 질소 고정을 통해서 인류가 식물을 그만큼 재배할 수 있고, 그 식물을 잘 재배하게 됐기 때문에 인구가 성장을 하는 것에 그만큼 이제 이렇게 뒷받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증가하고 인류가 이렇게 나름대로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질소 고정, 인위적인 질소 고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bye now.